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것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균 늘리는 장 건강 밥상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은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 도움이 될까요, 이 교수님? 네, 미생물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증식을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먹이가 필요하겠죠. 근데 유익균과 유해균들은 좋아하는 먹이가 좀 다릅니다. 유익균들은 이렇게 식이섬유를 좋아하는 데 비해서 유해균들은 고지방식 식품들을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그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껍질에 주로 식이섬유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껍질째 드실 수 있는 채소나 과일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전분질이 좀 적은 채소 또는 해조류, 또 견과류, 또 버섯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의 먹이가 부족할 때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유해균들이 장 점막을 뜯어먹기도 해서 어머나. 장 누수 증후군을 만들어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니까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교수님, 충분이라는 말보다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량이 필요한지 그렇다고 막 사과를 10개씩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섭취량이 예. 필요할까요, 네. 적정? 우리가 이제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식이섬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한 25g 정도가 되는데요. 이 25g을 먹기 위해서 우리들 예전에는 채식을 위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를 했는데 예전과 달리 요즘 사람들은 식생활이 변해서 식이섬유의 권장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이섭취, 거칠은 음식을 잘 좋아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드셔야 되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한 식이섬유를 보통 밥과 김치로부터 주로 많이 섭취하고 계세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식품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식품을 다양하게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25g의 양이면은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하루에 한 400g에서 500g 정도의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나 이렇게 하루에 먹기 힘들어 이러신 예. 분들은 채소나 과일을 사과 같은 것들을 껍질째 넣고 또 잎채소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서 같이 갈아가지고 즙으로 해서 한 잔 드시고 나머지 반찬들로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장 속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껍질째 먹는 과일과 채소류, 식이섬유 종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공개합니다. 유산균보다는 발효 음식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일부러라도 유산균 찾아 먹고 하는데 우리 식단에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발효 음식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효 음식이라고 하면은 식이섬유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 성분이 유익균의 증식을 유도해서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한 발효 음식 그 자체에도 유익균이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좋은 세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 음식이라고 하면은 그 유익한 세균과 그 유익한 세균들이 좋아하는 그런 먹이들이 합해져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세계적인 발효식품이 많잖아요. 뭐 김치를 우리가 매일 먹으니까 김치만 잘 먹어도 다른 유산균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을까요, 교수님? 김치만 먹어가지고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김치를 먹는 것들이 도움은 되겠죠. 왜냐하면 김치를 만드는 재료가 무나 배추 이런 채소들이니까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우리 몸속에 장내 세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먹이를 제공을 해줘서 도움이 되겠고요. 우리 특히 이제 김치 같은 채소 발효식품도 도움이 되지만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들도 우리가 채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찌개라든지 국 같은 걸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이섬유를 맛있게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어주어서 우리의 그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 조리법도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장 건강을 위한 밥상의 조건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통곡물과 견과류도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한대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이 교수님? 네, 견과류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지만 견과류에 껍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지만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가 장에서 유해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만성염증을 만들어냈을 때 이러한 만성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 이런 견과류에 있는 단백질들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과 같이 이렇게 행복감을 준다든지 수면을 유도해서 신체의 리듬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을 만들어주는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좀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올리고당인데요. 저희 요 앞에다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올리고당이 그냥 물처럼 맑게 생겼는데 보시면 예. 끈적끈적하게 저렇게 예, 꿀처럼. 이게 물이 아니고 올리고당이에요. 네. 요리할 때 이제 설탕 대신으로도 많이 쓰시죠. 맞아요. 요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예, 올리고당은 당이 여러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당인데요. 소장에서 흡수되어 버리는 올리고당이 있고 대장까지 내려오는 올리고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올리고당은 장내에서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의 건강을 튼튼하게 하고 특히 장내 육모의 밀착 결합을 유지하면서 장루수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장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당입니다. 이 올리고당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70도 이상 가열하게 되면 단맛이 없어지고 효과가 감소되는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올리고당은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고 우리 장내에 들어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유산균을 증식시켜서 장내 미생물을 85대 15의 좋은 균형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 평소 음식을 할 때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뭐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이 말이 훤히 아닌 것 같은데요. 장 건강 밥상 어떤 식재료를 좀 준비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 총각물을 가지고 총각물? 김치를 아. 좀 만들어 보려고 예, 예, 나왔어요. 네, 우리 옛말에 잘 익은 무는 인삼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겨울무 많이 그죠? 먹잖아요, 그래서. 겨울무 달고 시원해서 많이 먹는데 네.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네. 총각무는 총각들이 먹는 거고 이게 보통 이게 동치미는 큰 무로 만들지 않나요? 아. 네, 일반적으로 큰 네. 물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근데 큰 물을 만들면 숙성되고 발효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한 20일 정도 되는데 총각무는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얘는 한 4, 5일만 돼도 익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금방 먹을 수가 네, 있군요. 그래서 예. 요즘에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예. 좋은 음식은 빨리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총각무를 준비했습니다. 아, 총각무로 김치를 네, 네. 동치미 종류 총각무 저희가 참 김치를 좋아하는데 한번 담아볼 소화될 때 먹으면 거예요. 참 좋거든요. 근데 이 동치미를 장내 유익균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교수님? 우리가 동치미라고 하는 것은 무를 주재로 해서 만드는 젖산 발효식품인데요. 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젖산 발효를 하게 되면 젖삼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그 동치미 국물에 산뜻하고 시원한 맛을 줘서 우리 겨울철 밥상에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이러한 그 동치미에는 한 200 내지 300여 종의 유익균인 유산균들이 젖산균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균들이 우리 몸에서 젖산을 풍부하게 만들어내서 예. 그 유기산들이 우리 그 장의 연동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이런 무에는 젖산균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다양하게 들어 있어서 풍부하기 때문에 유익균들의 대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